안녕하세요. S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바로 글로벌 영해지 액티브 ETF의 3월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영해지 ETF는 3월 한 달 동안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2.78%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벤치마크인 1.72% 대비해서 아웃퍼폼했습니다.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PDF는 저희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니 종목 비중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성과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챗GPT라는 신규 사업 부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피스 365를 비롯해 검색 엔진인 빙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연동하면서 제품 상용화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럭셔리 기업인 에르메스는 2월에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나갔고, 향후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르메스와 마찬가지로 루이비통은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오프닝에는 기대감에 긍정적인 센티멘트가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의 경우 경기 악화 우려와 재고 증가로 인해서 지난 분기엔 좀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우려를 깨고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룰루레몬이 인수한 홈트레이닝 기구 미러의 재고 및 영업권 손상 평가가 진행되었고, 미러를 펠로톤과 좀 유사하게 하드웨어에서 앱 위주로 구독 멤버십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향후 의류뿐만 아니라 종합 건강 관리 플랫폼으로 좀 변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나가는데요. 부진한 글로벌 스마트폰 업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동사의 서비스 매출 성장이 지속되면서 브랜드력을 좀 입증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어 하위 종목입니다. 포트에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한 종목은 인모드입니다. 인모드는 에스테틱 시장이 고성장하면서 제품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급난이 지속되고 마케팅, R&D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공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탑골프이자 캘러웨이는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탑골프 인수 비용 등 부채 부담이 좀 높아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필드가 아닌 오프코스의 활용도가 증가한다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 영해지 포트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애니컬러는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고성장하는 4분기 성장률을 보여주었지만 높은 주가 변동성으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애니컬러는 비중 변화에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오프닝 그리고 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나갔었지만, 긱워커에 대한 정책 변동 리스크가 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부정적으로 포트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비중 변화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비중 변화가 발생했던 종목은 애니컬러입니다. 애니컬러는 작년 6월 상장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주가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이런 높은 변동성과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저희도 편출을 결정했었는데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편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또한 경쟁사 상장 이후에 PR을 비교해 봤을 때 애니컬러가 더 밸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쟁사인 코보코비 상장을 하였는데 현재 하나로 약 8,500억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애니컬러는 1.7조 정도로 2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컬러는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서 PR이 커버보다 낮은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애니컬러를 다시 편입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견조한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과 챗GPT 출시를 통한 동사 빙 검색 엔진 점유율 증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비중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포르쉐의 경우 22년 하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직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다소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줬고, 동사의 대표 SUV 라인인 카이엔의 상위 라인을 출시한다는 기대감과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격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좀 추가적으로 편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르메스의 경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주가가 좋은 흐름이 이어나가며 자연스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셀시우스 홀딩스는 처음 설명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요. 동사는 생강뿌리 그리고 과라나 씨앗 추출물, 그런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래서 레드불이나 몬스터 등이 좀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펩시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실적 내용에서도 여전히 시장 성장성 대비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천연 에너지 음료라는 소비를 창출했다는 관점에서 영해이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비중 하락 부문입니다. 최근은 2월달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챗GPT 등 동사의 BM을 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출시되었고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을 편출하고 챗GPT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비중을 집중하였습니다. 닌텐도의 경우 신규 폼팩터가 좀 부재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세가 뚜렷하고 VTuber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애니컬러로 비중을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 광고 시장 업황이 좀 악화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판단되었고 알파벳 비중을 추가로 매도하였습니다. 룰루레몬의 경우 이제 미국 경기 둔화 등이 좀 우려되고 재고 판매를 위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그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리스크 차원에서 좀 일부 비중을 줄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실적을 보면 이런 우려와 다르게 좀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는 동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저희는 좀 중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골프이자 캘러웨이는 저번 달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글로벌 최대 골프용품 업체입니다. 이런 골프를 이제 레저 형태로 좀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캘러웨이라 판단되지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동사의 비중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탑골프는 향후 RCBM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에이지 액티브 ETF 3월 운용 보고는 이렇게 정리드리며 오늘도 저희 컨텐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에 집중해 나가며 운용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S 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오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